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속보가 정말 대한민국 정말 바쁘네요. 뉴스가.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가 오늘 원래는 당초 이제 오늘 15일 예정됐었잖아요. 그런데 6월 18일로 연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법원 내부가 심상치 않았어요. 법원 내부가 심상치 않았던 게 일단 지금 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계속 비판하는 게 올라왔는데 뭐 김주옥 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장문의 글을 지금 올려서 지금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고 법관회의 열어야 된다. 조희대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뭐 부산지법의 노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그래서 뭐 또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정치 개입이다. 이런 인식들을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가졌던 것 같고 어제 제가 김용남 전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금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랑 동기래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탄핵 같은 거 하지 말고 합리적인 친구니까 이렇게 요청하면은 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일단은 연기하는 쪽으로 돼서 뭐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대법원에 조금 무리한 정치 개입이다고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이게 좀 극단까지 안 가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막 대법원장 탄핵하고 뭐 무슨 고법 판사들 탄핵하고 그러면은 뭐가 됐든 뭐 유불리를 떠나서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논란들이 뭐 이런 것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을 해준 우리 이재권 부장판사 김용남 동기님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뭐 기일 보장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 자체에 뭐 날릴 거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거는 어쨌든 이 얘기는 이제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그 보장된 기간이 20일인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먼저 이제 고법에서 대선 전에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뭐 법학 교수들 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까지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를 대법원이 발표를 해라.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러면 27일이니까 무조건 그거는 대법 이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다 지난 거지만은 그 모호함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오히려 예정된 거고 확실한 거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민주당도 좌불안석이고 지지자들도 좌불안석이고 막 이 대혼돈에 있는데 이 상황에 있었는데 어쨌든 법원이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법원이 좀 정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사법살인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잠시 영상 준비했으니까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네.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이제 파기환송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에서 보통 이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가급적이면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직접 언급을 했고 사법살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건데 그만큼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거고 뭐 요거에 대해서는 또 좀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조봉암 김대중에 뭐 비할 바야 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절박함을 느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뭐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지지층에 대한 좀 호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이게 좀 해소가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가 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입법 독재, 행정 독재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 대한 불신, 법원에 대한 불신이 좀 이렇게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결국은 법원에서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지금 급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논쟁들이 벌어질 거예요.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헌재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놓고 연휴 내내 국민의힘이 아주 그야말로 난리였어요, 진짜. 엄청 분주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당이 자신을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대책본부도 안 만들고 당직자 임명에도 협조하지 않고 지금 뭐 전국이랑 전당대회 소집까지 이거는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약속 지켜라. 단일화 약속 무너뜨리면 국민 배신이다. 이거는 당의 최종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살다 처음 봤다 일단. 막장 후보 막장 그 도구 막장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진짜 대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쌍방과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쌍방과실이다. 예, 이제 뭐 이게 그 몇 대 몇. 교통사고 나면은 네네. 100대 0 뭐 네. 이런 거보다도 누구나 잘못이 있다. 굳이 숫자로 하자면은 김문수 20. 김문수 그리고, 20.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를 포함해서 당 주류가 80 뭐 이 정도 된다고 8대 2다. 봐요. 예, 8대 2 정도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즉시 그 이제 OX 퀴즈 할 때 즉시 단일화에 착수한다. 후보가 당선되고 뭐 5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팔았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자기가 원래 당협위원장들 많이 확보해 놨는데 싹 그게 나흘 전부터 바뀌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약을 판 것도 맞고 그런데 김문수가 이렇게 할 만큼 좀 빡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5월 3일 날 후보 당선되자마자 3시간 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찾아와가지고 자 단일화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일까지 이제 인쇄 들어가는 공보물 네. 인쇄 들어가는 그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인즉슨 너는 우리의 적법하게 뽑힌 대선 후보지만은 네 공보물을 찍을 생각은 없어. 이 생각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도 구성 안 해줘.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심지어는 김재원 최고가 어저께였나 그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아니 프로필을 찍으러 갔는데 김문수 다음에 한덕수가 찍으러 오더라 같은 스튜디오에. 네, 맞아요. 그런 얘기했죠.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획사가 이제 이런 건 붙어서 하거든요. 같은 기획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공보물 디자인을 다 해놓고 이거를 사진만 이제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추론입니다. 추론이지만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튜디오가 있고 사진 잘 찍는 분이 많은데 같은 데서 찍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도 안 꾸려지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여기가 한덕수의 당이냐? 뭐 이렇게 김문수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일단 너무 존중을 안 해줬다. 뭐 이 상황에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고문도 견디셨던 분이다. 아니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이제 독재 정권에 잡혀가가지고 심상정지 뭐 어디 숨었어 뭐 이런 얘기하니까 불지 않았다. 그 심상정 거처를 몰라서 못 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막 기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물러봤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전국을 대상으로 무대로 사실 숨막꼭질하는 듯한 장면도 연출됐어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제 쌍권이 김 후보 만나겠다 KTX를 집어타고 막 내려가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럼 나 돌연 일정 중단하고 나 올라간다 이러니까 또 중간에 내려서 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표가 없어서 입석표를 사서 올라오고 근데 의총이 안 나타나니까 또 지금 뭐 기다리는 장면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 후보 자택 앞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만나고 김 후보 측에서 어젯밤 늦게 오늘 저녁 6시에 한덕수 만나겠다. 대신 당 지도부 빠져라. 이랬잖아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전화기가 이렇게 찍혔는데 김문수 부재중전화가 쫙 있는 것까지.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아 이거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아, 저도 네네네. 옛날 그런 걸로 다 적혀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선에서 볼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을 대선에서 볼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대구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중단해서 올라오는데 당 지도부하고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 대전에서 갈아타서 다시 대구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택에 가서 이것도 어디에 지금 있는지 이거 그러니까 일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지금 많이 이게 상한 상황이고, 이 단일화가 추진되는 것도 제가 이런 단일화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일화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 문재인, 안철수,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뭐 후보 간의 단판 이런 게 아니면은 이쪽에 실무진 뭐 한 명, 뭐 세 명, 저쪽에도 한 명, 세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후보 대 후보가 만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실무진에서 협상을 하면은 동수로 구성한 뭐 단일화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한덕수 쪽은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유상범 단일화 추진 단장이 있고 김재원이 나오려고 하는데 김재원은 뭐 못 나오게 하고 이쪽은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당이 그러면은 한덕수를 지금 뭐 아예 이게 업고 지금 가는 거야. 막 이게 사상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다들 지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왜 여론조사 왜 하냐, 이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지금 오늘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불필요한 여론조사 중단해라 이랬는데도 그냥 강행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 공고한 점, 이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김 후보 측에서는. 그렇죠. 뭐 이제 설명으로는 어쨌든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러려면은 후보가 만에 안에 교체되면은 한덕수 후보로 교체되면은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추인을 해야 되니 이렇게 이제 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안건 미정 전당대회를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다른 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좀 의심을 김문수 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게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를 고쳐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요. 다시 그런 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안건을 올리고 그걸 전당대회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를테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판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 낼 거거든요. 법정 가나요? 예, 법정 저는 갈 가능성 60% 이상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 사태가 이렇게 돼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나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일 이후에는 한덕수는 어쨌든 무소속이 됐든 뭐 다 따로 정당을 차리든 힘이 확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보통 이제 큰 정당에서 500억 정도 쓰거든요. 아무리 안 써도 공보물 찍고 하는 최소한의 것만 해도 1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공보물도 안 찍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가 그러면 접을 수밖에 없다라고 김문수 쪽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11일을 넘기면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쌍권이 책임져야죠. 이미 지도부가. 자기는 11일까지 단일화 못하면 권영선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력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법정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이게. 예.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렸던 5일 밤에 유튜브 먹방 라이브를 하면서 당내 상황을 비판했더라고요. 잠시 영상 보고 올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은 안 좋고요. 밥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없어요. 제가 봐도 틀린 얘기는 없는데 이 타이밍에 저거를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 요 혼란한 상황에서 아예 발을 안 담그고 좀 빠져 있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이야 한동훈이 뭘 하든 이뻐 보이겠죠. 밥을 맛있게 먹든 뭐 기타를 치든 노래를 부르든 뭐 이뻐 보이겠는데 나머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이게 진짜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에 이렇게 분란이많은데 이게 지금 고소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일방적으로 지명한 김문수 쪽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저는 당분간은 좀 저 라이브 방송 라방 특히 먹방하면서 라이브 방송은 좀 안 하는 게 좋게. 이건 진짜 그냥 순수한 충고입니다. 예, 이거는 한동훈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고 백의종군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지지자들 당원들한테 추후에 당권 잡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좀 경솔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예. 아 굉장히 좀 제가 보는 국민의힘 분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거에 대해서. 예. 근데 한 전 대표가 사실은 이 방송에서도 정치 플랫폼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제 당원 가입을 독려했어요.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이 거기다 이제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정치는 맞는데 전 정치하려면 자기 정치 해야죠. 자기 정치를 뭐 안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지고 전당대회 이제 내가 보겠다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건데 너무 발톱을 대놓고 드러낸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어찌됐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물론 탄핵 찬반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니 거기에 개입하는 정도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당직에 맞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뭐 예를 들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탄핵을 찬성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당직을 맡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제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나와야지 당원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당원 배가 운동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배가가 꼭 뭐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당세를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건 대놓고 너무 차기를 바라보는 듯하다. 조금 글쎄 좀 정무적으로 나르시시즘 좀 빼자 제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지금 당이 돌아가는 모습 보면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직업 단일화를 밀어붙일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냐. 그냥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홍준표 후보도 야 이럴 거면은 경선 비용 토해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제 경선에 함께했던 모든 후보 만나거나 연락할 거라고 했는데 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6시에 한덕수 독대. 근데 장소도 내가 하고 딴 사람들 다 빠져. 내가 둘이서 만날 테니까 얘기를 하면서 후보들 만난다고 한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덕수 후보 쪽에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그 정지 작업을 한 거는 결국은 이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당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한동훈 후보도 뭐 최소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군을 확보하는 거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1,000원 한 번 당비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와 있고 모든 지금 당 지도부가 다 당 등 업어가지고 지금 뭐 화보도 다 찍게 해주고 뭐 이렇게 공보물도 안 만들고 지금 홀딩해 놓고 막 이 난리판을 보면은 정상적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우군들을 확보하는 거고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거의 당이 두 쪽 나겠다 이러다가 진짜. 예, 그러니까 진짜 난장판 될 것 같아요 일이 지금은. 예.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까지 소집하며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언젠가 겪어본 듯한 기시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쫓아낼 때 뭐 윤리위 소집하고 모든 방법에 다 동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피해자다 특히 저 당 친윤들 저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거잖아요. 윤석열이라는. 그러니까 이준석도 찍어낼 수 있고 한동훈도 찍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양새는 보여요. 지금 한덕수 뒤에 뭐 윤석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때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거죠. 김문수를 졸로 봤다 진짜 만만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문도 견디신 분이다 이분은. 나으면 버티면 돼. 지금 오늘 7일이니까 11일까지 나으면 버티면 되는 건데 뭐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현직 의원이 아니에요. 아. 대부분 차명진, 뭐 김재원 등등등에서 그러네요. 전직 네. 의원이고요. 또 핵심 그룹들은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알게 됐던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뭐 너 공천 안 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72세인 그러면 김문수가 여기서 양보해서 77세에 그럼 출마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를 진짜 너무 좀 만만하게 봤다. 예. 말을 되게 온화하게 하고 실제 만나보면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맨날 이렇게 거친 말도 하지만 실제 사람 만나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김문수를 알 텐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잘 몰랐다. 잘 몰랐다. 근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관훈 토론회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제 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데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의지를 믿는다라고 했더라고요. 뭐 의지를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다만 김문수가 얘기하는 거는 합당한 방법으로 예전에 보면 합당한 방법으로 늦지 않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네. 한때는 이렇게 즉시한다라고 해서 오를 던지기는 했지만은 그 나중에 워딩을 보면은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김문수가 생각하는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은 다른 거잖아요. 오늘 차명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여론조사 단일 안 하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처음에 한덕수가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격차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포함 이준석 해가지고 3자 대결도 그렇고 오늘 동아일보 나온 것도 그렇고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점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김문수 입장에서는 왜 지금 단일화해? 시간이 다 내 편이고 이 격차는 더 줄어들고 한덕수에 대한 공격은 세간의 공격, 민주당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후보 또 이제 그 자질이 드러날 텐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다. 이 11회 이전에는. 그리고 흡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덕수가 드랍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법정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김문수는 포기 안 할 거예요. 포기 안 할 거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서 만약 후보 교체를 하더라도 저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하면은 김문수 소원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그러면은 한덕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500억도 이거거든요. 대선 이거 큰 정당이 치르면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려면 이제 정주영이나 정몽중 정도는 돼야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사무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이제 무조건 한덕수한테 불리하게 되죠.